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축농증과 후비루 그리고 불면증에 관련된 어떤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축농증은 우리 몸에 얼굴뼈가 있으면은 이 상악동이라든지 전두동이라든지 저 안쪽에 사골동, 저평동 같은 이런 뼈의 중간중간에 빈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 공간들이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공기로만 차 있는 그런 공간들인데, 그 공간을 싸고 있는 그런 점막이 있는데요. 이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오래되어서 화농성 액체가 고이는, 흔히 말하는 고름 같은 게 싹 고여 있는 그걸 축농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이 부비동에서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의 어떤 그 점액을 코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그 배출하는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면은 안에 있는 점액들이 계속 고이는 상태가 되고, 고이다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화농성 액체가 되는 상태가 되면 축농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농증이라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비염이라든지 감기 등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염증 혹은 급작스럽게 염증이 확 심해지면서 그 비강으로 통하는 통로가 막혀버렸을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축농증의 원인은 비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축농증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는 코막힘이라든지 이 후비루, 그리고 약간 끈적거리는 콧물, 맑은 콧물이라기보다는 약간 끈적거리는 노란색의 콧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기침, 그리고 얼굴이 아프다, 이런 부위가 좀 아프다라는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치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귀가 아프다, 혹은 귀가 먹먹한 느낌,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 혹은 후각이라든지 이 미각이 좀 떨어지는,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이제 피곤하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축농증의 하나의 증상이기도 한데요. 후비루란 과연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볼 텐데요. 이 코라든지 부비동에서 다량으로 이렇게 분비되는 그런 점액들이요,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이 코로 들어가야 돼요. 코로 분비가 돼서 자연스럽게 좀 코를 적셔주고 마르고, 적셔주고 마르고, 이런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점액들이 코로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목 뒤쪽으로요. 저 이쪽 이 라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왜 이 콧물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러면서 콧물을 삼키는 혹은 뱉어내는 그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쪽으로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점액이. 근데 축농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비루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인을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원인 불명의 어떤 후비루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후비루가 있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일단 콧물이 코로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침보다는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의 어떤 액체가 목 뒤로 자꾸 넘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꾸 침을 삼키려고 하는, 꿀꺽꿀꺽 침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동작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목 뒤로 넘어간 점액이 기도 주변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은 헛기침이 계속 나오기도 해요. 참고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도 이런 헛기침을 하기도 하는데요. 후비루로 인한 헛기침과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헛기침은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 자체가 다르고요, 증상도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축농증과 후비루가 어떻게 불면증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막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기침, 그리고 그 점액이 계속 분비가 되고 그게 고이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가래 같은 게 껴있는 듯한 느낌, 그런 이물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점액이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삼키기 위해서 침을 꿀꺽꿀꺽 삼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주변뿐만 아니라 온몸이 예민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예민한 상태가 밤에 잠을 자려고 눕게 되면은 증상이 더 심해지고,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더 예민해지고, 잠을 자기 위해서 몸을 이완을 시켜줘야 되고 마음을 이완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증상들 때문에 예민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그러면은 그냥 뭐 오늘은 그것 때문에 못 잤다고 넘길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증상의 변화만 좀 생겨도 이상한데? 그러면서 다시 예민함이 발동이 되고, 그 예민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쪽으로 계속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었는데요.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나서 갑자기 축농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여기 농이 가득 고여 있어가지고 농을 빼기 위한, 축농증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도 먹고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축농증은 이제 다 좋아졌대요. 이제 축농증 없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부터 후비루라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으로 자꾸 눕기만 하면 자꾸 뭔가 넘어가니까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침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감기는 아닌데 자꾸 뭔가 뭐 걸려있는 느낌이, 이물감 이런 것 때문에 헛기침을 자꾸 하게 되면서 예민해지고, 그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게 4주, 5주 이렇게 지속되면서 내원을 하셨던 분이 계셨었거든요. 이처럼 흔치는 않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위의 불편함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몇 가지 생활 요령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감기라든지 비염이 걸리지 않게끔 평소에 체온 조절이라든지 어떤 알러지에 대한 어떤 예민함을 줄여줄 수 있는 마스크라든지 이런 감기와 비염 예방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이 점액의 농도를 조금 묽게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묽어지게 되면 그냥 침처럼 느끼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끈적거리게 되면 그 이물감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그거를 점액이라든지 가래 같은 어떤 그런 상태를 좀 묽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요령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금물로 코를 좀 세척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소금물 각을 있죠. 그래서 이 코와 이 뒤쪽 공간을 좀 소독해준다, 좀 씻어낸다, 이런 개념의 어떤 생활 요령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와 특히 이 뒤쪽 입안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혹은 요 식도 부위의 어떤 그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자극적인 음식들, 매운 음식, 뭐 아주 마라탕처럼 엄청 맵다든지 그런 음식들, 그리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결국 알러지 반응이 생기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점액의 점도가 높아지게 되고 끈적거리는 콧물이라든지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 그러니까 뭐 밀가루 음식 같은 게 대표적인 게 될 거고요. 특히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쉽게 얘기하면 인스턴트 식품이겠죠. 과자 같은 거, 그죠?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생활 요령이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이런 불면증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축농증이라든지 후비루가 불면증의 원인이 됐다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항생제를 투여한다거나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받으시겠죠.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민함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로 인한 불면증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의학적인 치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축농증과 후비루를 치료하는 한약적인 치료를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첫 번째로 이 점액의 분비를 줄여주는 치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점액의 분비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느끼는 감각도 둔해지고 예민함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점액의 분비를 줄여주는 뭐 바나라든지 과루인이라든지 이런 약재들을 이용해서 이런 염증을 조금 줄여주고 점액을, 끈적거리는 점액을 조금 없애주는, 삭혀주는 그런 치료가 먼저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부비동에서 비강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를 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도 쓰게 됩니다. 정력자라는 약재도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길경 같은 약재도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맹문동이라든지 이렇게 촉촉하게 호흡기를 적셔주는 약들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점막의 예민함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도 배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내 점막이 아주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극이 들어왔으면 하나의 자극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점막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극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10개의 자극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고 몸이 긴장하게 되고 자꾸 더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점막의 어떤 예민함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도 함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면증 상황을 고려를 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도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차가운 약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따뜻하게 이완을 시켜주는 대추처럼 계피처럼 그런 약재들을 써서 불면증을 조금 이렇게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일단 점액을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주고, 그리고 비강으로 통하는 통로를 좀 열어주고, 그리고 심신의 안정을 잡아줄 수 있는, 불면증을 치료해줄 수 있는 약재, 그리고 점막의 예민함을 줄여줄 수 있는 약재, 이런 처방의 구성을 통해서 축농증이라든지 후비루로 인해서 시작된 불면증을 치료해 나가게 됩니다. 이비인 효과적인 치료를 많이 해봤는데 약 먹을 때는 좀 덜한 것 같은데 또 그러고 항생제를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서 더 이상 항생제는 못 먹겠고, 어떤 치료를 받으면 그때는 좀 뻥 뚫린 느낌이 들어서 괜찮았는데 다시 막히고, 이게 반복된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코와 이 부비동만의 어떤 상태를 볼 게 아니라 몸 전반적인 상태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호흡기 자체가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위장 자체가 약해지면서 자꾸 가래가 염증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장이라든지 호흡기, 그 다음에 뭐 이제 간이라든지 혹은 방광 자체, 신장 자체 기능이 떨어져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몸이 차가워지면서요. 그래서 몸 전반적인 상태를 좀 봐서 그걸 다스리는 치료를 하시면 이런 불면증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는 어쨌든 한의학적인 치료도 효과가 괜찮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축농증과 후비루 그리고 불면증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